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희상 의장이 여야 대표들하고 만나는 모임 있잖아요. 예. 황교안 대표가 한 번도 안 갔었잖아요. 한 번 갔어요. 한 번. 그 대표 되자마자. 예. 그다음에 쭉 안 나갔었죠. 3, 4, 5, 6, 4달을 안 갔죠. 근데 오늘 갔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황 대표가 그동안 안 간 게 두 가지 이유였겠죠. 자기 입장에서 가면 자기 편이 없어요. 네, 국회의장은 뭐 여당 출신,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그나마 마음이 약간 편할 텐데 그게 이유고, 두 번째로는 4, 5, 6월 동안은 장외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장외투쟁 한다고 여기 못 가라는 법은 없지만은 가봤자 좋은 소리 들을 일이 없으니까 네. 이런저런 이제 일정 때문에 안 갔고 오늘은 갔어요. 예. 예. 어떤 논의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이제 판문점 회동에 대한 게 있었죠. 문희상 의장이 이제 운을 뗀 게 가슴이 벅차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해찬 대표는 국회 차원의 방북단도 제안했습니다. 예. 이 대표는 국회 차원의 방북단 구성해서 남북 국회 회동, 한반도 비핵화, 대북 인도적 지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황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을 아꼈어요. 지금 한국당이 어제 이 판문점 회동 직후에 한 1시간 동안 비공개 수뇌부 회의를 했고, 예. 그 뒤에 이제 메시지들이 되게 조심하면서 비판도 하면서 칭찬도 하면서 뭐랄까 딱 어느 쪽으로 힘을 싣기 좀 곤란해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자리에서 황 대표 말을 아꼈는데, 대신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 대통령은 역할도 존재감도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다만 뭐 한국당이든지 바른미래당이든지 이번 남북미 정상회동 자체를 계속 물고 늘어질 가능성은 저는 극히 낮다고 봐요. 예. 뭐 견제구 차원 정도인 거죠. 예. 범보수 진영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약간 논점이 나가는 건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동안에 두 가지 모습이 보였는데 둘 다가 조금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애국당 이름 바꿨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으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광화문에 쳐있던 천막도 치웠죠. 저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뭐 위원장 이렇게 만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50분 이야기했잖아요. 또 예. 거꾸로 민주노총에서는 그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트럼프의 방안을 반대한다, 뭐 이런 집회를 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또 이제 평화 이야기 많이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둘 다 이제 꼬이는 거죠. 이제 국내 정치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그렇죠.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이어지는 논란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황 대표가 오늘 이런 말 했습니다. 한국당도 하루속히 국회를 완전히 정상화시켜서 민생 현안들을 하나라도 빨리 챙기고 싶은 마음이지만은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뭐 패스트트랙 철회할 수 없다. 추경 예산 분리심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모두 안 된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맞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의당 이전미 대표가 반박을 했어요. 국회 정상화에 아직도 전제 조건이 남아있냐 뭐 이랬는데, 근데 이 부분도 어차피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연장하기로 됐고, 예. 그 안에서 뭐 지지고 볶고는 있겠지만은 패스트트랙 철회라는 논점은 사라진 거예요 이미. 예. 다만 이제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정의당에서 걷어간 것, 이게 이제 여진이 있겠죠. 예. 정의당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뭐 향후 대여관계,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좀 긴장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렇죠. 한국당이 이제 내용 문제를 강하게 따지고 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정당들도 구체적으로 이건 깎아야 된다, 늘려야 한다, 뭐 제기할 건데, 문제는 이게 시한이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시한과 구체적 심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느냐, 이게 과제가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외교적 흐름이라는 것도 국내 정치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럼요. 없는 변수 단기적으로 아닙니까? 상당히 영향 미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수 진영이 이제 위축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한국당의 메시지가 뭔가 단일하지 않고 이 말 저 말이 섞여서 나오는 것도 이제 스탠스가 애매해진 것이고, 예. 또 반대 의미에서 정부 여당을 압박해 들어오던 뭐 민주노총이나 진보 진영도 평화 무드의 자장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근데 이 흐름이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아요. 왜요?
지난주가 외교의 한 주였다면 이제 이번 달은 다릅니다. 내치인 것이고 또 이제 평화 무드의 공은 북미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실무 예. 협의를 이제 양자가 재개하는 것이고 특히 북한이 미국하고 직접 대화하겠다. 우리를 끼지 않고 이런 걸 분명히 했는데 대신에 국내 정치의 영역을 보면 이번 달이 인사청문회 있죠. 그리고 뭐 민주노총 공공부부대 총파업 예고돼 있죠. 지금 일부 이제 조직은 파업에 들어갔던데 또 예. 최저임금 결정이 됩니다 이번 달에. 맞아요. 그리고 개각 이 하나하나가 파괴력 있는 이벤트들이 줄줄이 이어지게 돼 있고 그렇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주 월요일 8일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거든요. 예정돼 있죠. 예, 야당도 벼르고 예. 또 여당에서는 과거 이제 박영선 효과, 박영선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황교안 대표 건을 터트려가지고 맞아요. 뭐 방향 전환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뭐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는 바로 황교안으로 맞불이 놓겠다. 그렇죠. 박주민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어쨌든 갈등은 격화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제가 좀 제언을 하나씩 드린다면요. 여당은 무게 중심을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판문점 발에 좋은 흐름을 타야 되겠지만은 그걸 명분으로 정치 사회적 사안 아까 특히 말씀드린 이게 사회적 이슈들은 진보 보수의 그냥 대립의 전선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런 것까지 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간다면은 좀 까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야당도 이제 레토릭보다는 컨텐츠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 여당이 분위기 좋으니까 이거 좀 발목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 바로 역풍일 겁니다. 그렇죠. 특히 한국당은 좀 여러모로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를 하고 내실을 다지는 게 필요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좀 제대로 일 좀 하세요. 그 말이네요. 톤 다운을 전반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